재무성 분석 두 번째 주제는 재무성 분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재무성 분석 기법은 크게 전통적인 분석 방법, 그러니까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분석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이론적이고 많이 활용되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 방법,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성 분석을 하는 방법에는,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가, 공공투자 사업을 평가하는데, 조사 분석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재무성 분석 기법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 분석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회계적 이익률법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회수기간법입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명칭 그대로 회계상 계산한 이익을 가지고 그 비율을 구해서 그 회계적 이익률이 높은지 낮은지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고, 회수기간법은 그 투자된 자금이 회수되는 그 기간을 산정을 해서 그 회수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그 타당성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적 이익률법은 그냥 약어로 우리가 ARR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ARR은 Accounting Rate of Return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을 우선 구해서 그 회계적 이익률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회계적 이익률은 그 어떤 공공투자 사업이 이루어질 때 공공투자 사업을 분석하는 기간을 보통 앞에서 30년을 잡는다 그랬죠. 건설 기간과 운영하는 기간 전체적으로 한 30년 정도를 잡는데, 매년 나타나는 이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년 나타나는 이익들을 이제 평균해서 연평균 순이익을 구하고, 그 순이익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수익에서, 회계적 관점에서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은 그 현금의 유입과 유출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회계에서는 현금 흐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은 하기는 하지만, 현금 흐름보다는 좀 더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관점에서 제공된, 산출된 수익과 비용이다 이렇게 보고 순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금 유입과 유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뺀 그 이익이죠. 그게 이제 매년 구해질 텐데, 그 매년 구해지는 이익을 분석 대상 기간 동안에 평균해서 연평균 순이익을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 투자도 이게 매년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초기에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물론 이제 그 공공투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동일하게 나타나질 않겠죠. 그래서 분석 대상 기간 전체의 투자액을 분석 대상 기간으로 나누게 되면 연평균 투자액이 나오는데, 그래서 매년 들어가는 평균적인 투자액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산출되느냐, 그 평균 이익을, 그 비율을 계산해서 회계적 이익률을 구한 다음에 ARR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 ARR이 목표 수익률이나 혹은 절사율에서 컷 레이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좀 더 높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높게 그 계산값이 나오게 되면, 이 공공투자 사업 대안은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 재무적 수익성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회계적 이익률법은 장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계산되어 있는 회계장부상 자료, 수익과 비용은 그러니까 계산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서 그 장점이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반면에 현금 흐름이나 화폐 가치, 화폐 시장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 사업에 대해서 이 타당성을 확보할 때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공투자 사업인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 아니라 하고 있는 그런 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회계적인 수익이나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회계적 이익률법은 뒤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고려하는 그러한 방법에 비해서 더 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현금 흐름을 구할 때 회계적 관점에서의 수익과 비용을 구해서 가령 예를 들면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 추정 현금 흐름표도 작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익이나 수익이나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현금 흐름을 파악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재무성 분석, 수익성 분석보다는 더 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별로 이제 공공투자 사업의 경우는 이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전통적인 방법은 회수기간법입니다. 회수기간법은 Payback Period Method라고 해서 PBP 요걸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똑같이 회수기간을 구합니다. 그래서 회수기간을 구해서 그 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굉장히 좋은 투자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기간은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회수 기간이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의사결정 기준이 있고죠. 회수 기간 빠른 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수기간법의 장점은 유동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현금화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유동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을 빨리 회수하면 그만큼 투자 위험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된 금액을 회수한다라고 하면 그 장기라는 거는 어차피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뭐 한 1, 2년 내에 쉽게 100만 원이 회수가 된다. 그럼 이러한 투자는 굉장히 위험성이 적은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투자 수익성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인 그 수익성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용되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좀 보완적인 방법으로 그 투자 대안에 대한 그 위험성을 한번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완적인 방법으로 회수 기간을 한번 구해서 보완을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사용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이제 알 수가 없고 회수 기간 이후에 현금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회수 기간 이후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와 그런 건 다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수기간법은 회계적 이익률법과 마찬가지로 추천되는 그런 재무적 수익성 분석 방법은 아니다. 재무성 분석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재무성 분석을 한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회계적 이익률법과 회수기간법에 대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 잣대는 뭐냐? ARR을 구해서 그 ARR이 목표 이익률이나 아니면 컷업 레이트 절사율이라고 하죠. 그거보다 이제 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안에 대한 회수 기간을 구한 다음에 그게 목표 회수 기간보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판단을 이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 두 가지 방법은 재무성 분석의 그 투자 분석 방법으로 이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천되지는 방법은 아니고 보다 일반적인 방법은 수익성 지수법하고 수년제 가치법으로서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그걸 산출된 이제 수치를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에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수익성 지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PI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P는 이제 profitable이라고 해서 수익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 인덱스는 이제 지수죠.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 메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이제 적절히 구해야 되는데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 분의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BC 비율과 비슷해요. 비율로 표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편익과 비용, cost and benefit이잖아요. 그 편익과 비용을 비율로 표시하는 그 BC 비율과 비슷한. 그러니까 단지 이제 앞에서 경제성 분석에서는 BC 분석에서는 그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효용, 아니면 이용자가 지불 의사,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 금액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측정하는데 여기서는 현금 흐름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구한 다음에 그것뿐이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비율로 구해서 수익성 지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1보다 클 경우에는 BC 비율이 1보다 큰 경우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재무적 타당성, 재무성 분석에 뭐 적정하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이 수익성 지수법의 가장 큰 장점은 자본 제약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의사결정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수익성 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반면에 이 수익성 지수법은 이제 비율이니까 어떤 수치 개념이 아니라 비율 개념이기 때문에 가치 가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 이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은 5분의 2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가치 가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느 투자안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러한 경우에 가장 적절한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재무성 분석 기법의 두 번째 방법은 수년제 가치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경제성 분석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죠. Net Present Value. 그래서 NPV를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년제 가치는 현금 유입액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액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지금 위의 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위의 식은 수익성 지수인 경우에는 두 수치를 계산하는 건 똑같은데 비율, 분자 분모로 계산하는 비율로 계산했느냐 아니면 수년제 가치법처럼 두 금액의 차이, 금액으로 계산하느냐 그런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나 수년제 가치법을 계산할 때까지는 최종적인 결과값은 달라지지만 최종적인 결과값을 계산할 때까지의 과정은 똑같은 거죠. 똑같고 단지 그걸 비율을 표시했느냐 아니면 금액의 차이를 표시했느냐 그런 차이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제 가치를 구한 다음에 그게 0보다 크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이제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PI를 구해서 PI가 1보다 크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수년제 가치법은 수년제 가치를 구해서 그게 0보다 크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년제 가치법은 기업 가치의 증가분이라는 논리적 타당성과 가치 가산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제 가치가 나온다, 플러스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다.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가치 가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1과 투자한 2를 더하면 총 투자에 대한 가치 증가분이 얼마다 이런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반면에 투자 규모를 고려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금액 크기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100억을 집어넣는데 A라는 투자는 10억이 나오고 B라는 투자는 10억을 집어넣는데 1억이 나온다. 그럼 둘 다 똑같이 이제 수익성 지수는 똑같은데 이 경우는 이제 10억이 더 수년제 가치가 많으니까 이러한 경우는 수년제 가치가 큰 투자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수년제 가치가 클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투자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해서 10억이 나온 투자안하고 10억을 투자해서 1억이 나온 투자안보다 100억을 투자해서 10억이 나온 투자안이 항상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투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는 이게 10배나 큰 투자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투자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본이 제약되어 있을 때 어떤 투자안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 할 때 결정할 때는 투자 규모를 고려한 그러한 수익성 지수 방법이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경제성 분석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분석 기법인데, 내부 수익률을 이제 구하는 거죠. 내부 수익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이 Internal Rate of Return, 그래서 IRR,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에서 발생한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을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수익이 나타날 때 그 수익률이 얼마냐, 이걸 계산한 값이는 거죠. 그래서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의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그런 할인율인데, 그런 내부 수익률 구한 다음에 이게 이제 자본 비용이 높으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수년제 가치법을 계산할 때, 혹은 수익성 지수법을 계산할 때, 이 적용되는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그 할인율이 자본 비용이에요. 자본 비용. 자본 비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그 할인율을 직접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할인율을 구할 때는 뭐 시행착오법, 이게 뭐 단순히 현금 흐름이 한 2번 정도밖에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뭐 2원 1차,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비슷하게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구할 수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여러 번 나타날 때에는 이게 방정식 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체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시행착오법이라고 그래서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그래서 그 구간을 정한 다음에 구간 비율에 따라서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내부 수익률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구해서 그의 자본 비율보다 높으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 수익률법은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 단기간에 현금 회수가 많은 투자안이 높은 내부 수익률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경우에 내부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재투자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로 계속해서 재투자된다, 이런 가정이에요. 근데 앞에 수익성 지수법이나 수익률가치법에서는 최소한의 컷업 레이트 같은 자본 비용으로 자기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그 비용으로 계속 투자한다,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재투자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법이 좀 더 비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 수익률 어떤 투자안이 나오면 그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투자안이 동시에 투자될 경우에는 합산, 그 자산 가치가 합산이 되는, 이것도 이제 비율이니까 그러겠죠. 합산이 되는 그런 그 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수익성 지수와 마찬가지로 가치 합산 법칙이라는 것은 수연자가치법에서는 이게 두 개가 이게 더해지면 그냥 합으로 구해질 수가 있는데, 비율이라는 건 두 개를 더해서 나누면 그 비율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수익성 지수와 마찬가지로 비율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액 현재 가치하고 현금 유출액 현재 가치를 구해서 그걸 비율을 표시하는 거고, 수년제 가치법은 그 두 금액의 현재 가치의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R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는 건데, 내부 수익률은 요게 같아지는, 그러니까 현금 유입액 현재 가치하고 현금 유출액 현재 가치가 같게 만들어주는 그 내부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그 내부 수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크면, 자본 비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달할 때,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고, 그걸 이제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내부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달하는 비용보다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높아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의사결정할 때 그런 판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어느 하나의 단일의 투자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방법, 수익성 지수법이나 순환가치법이나 내부 수익률법이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요. 동일한 결과를 같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익성 지수법이 가장 타당성 분석,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제성 분석하고 비슷하게, BC 비율과 비슷하게 그런 비율로 표시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죠. 왜냐하면 경제성 분석을 하면 BC 비율이 얼마인데 재무성 분석을 하면 PI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비교 표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이나 지방재정투자 사업의 재무성 분석에서도 투자의 단위당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익성 지수를 기준 평가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 재무적 수년자격법이나 재무적 내부 수익률을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재무적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지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으로 BC 비율을 구하는 것처럼 재무성 분석을 할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으로 판단을 할 때 수익성 지수를 구해서 우리가 이제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무성 분석의 두 번째 주제로 재무성 분석을 할 때 주로 어떤 분석 기법들이 사용되는지 이런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방법이 혹은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이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그 다음에 요 R이라고 하는 자본 비용, 요걸 이제 할인율이죠. 요걸 이제 결정을 해야 이걸 계산하고 이제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 유입이나 현금 출같은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요 자본 비용, 할인율을 어떻게 계산해서 사용할 건지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다음 주제에서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